충격적인 진실을 말하자면 전 세계 공항 중에서 가장 위험한 곳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은 마치 전쟁터로 향하는 군인의 발걸음과 다를 바 없죠. 잠시 3초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루시아 고메즈, 콜롬비아 보고타 국제공항 보안 책임자입니다. 42살의 나이에 남미 최대 공항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어요. 화려하게 들리나요? 그렇다면 현실을 직시할 시간입니다. 루시아 A터미널에서 또 마약 밀반입 시도가 있었어. 이번엔 아이 기저귀에 숨겼더라고. 아침부터 들려온 부하 직원 카를로스의 보고에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시작되는 끝없는 전쟁이었죠. 용의자는 체포했어. 하지만 또 상부에서 전화가 왔어. 풀어주라는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런 일은 매주 있는 일상이었어요. 뇌물, 협박, 내부 비리. 이 모든 것과 싸우는 것이 제 일과였죠. 보고타 국제공항의 현실은 냉혹합니다. 매일 평균 8건의 마약 밀반입 시도, 12건의 소매치기, 5건의 여권 위조,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뇌물 시도가 있어요. 저는 이 모든 것을 막아내야 하는 최전선의 방패입니다. 루시아, 이건 불가능한 싸움이야. 우리가 한 명을 잡으면 10명이 들어와. 당신 혼자서는. 동료 마리아의 말을 자르고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불가능해도 해야 해. 그게 내 일이니까.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수북이 쌓인 서류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직원들의 부패 의심 보고서, 보안 장비 고장 신고, 예산 부족 문제. 모든 것이 제 책임이었죠. 창밖으로 활주로가 보였어요. 비행기들이 이륙하고 착륙하는 모습. 저 안에 얼마나 많은 위험이 숨어 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죠. 고메즈 책임자님, 이메일 확인하셨나요? ICAO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컴퓨터 화면을 확인했어요. 국제민간 항공기구 ICAO에서 보낸 초청장이었습니다. 세계공항 보안 컨퍼런스. 장소는 한국 인천공항. 왜 하필 나지? 의아했지만 곧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극한 환경에서의 공항 보안 관리라는 주제로 제가 발표자로 선정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쓴웃음이 나왔어요. 그래, 콜롬비아보다 더 극한 환경이 어디 있을까요? 루시아, 정말 갈 거야? 한국이라니. 여기랑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잖아. 카를로스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었죠. 그들의 공항은 어떨까? 상상이 가지 않았습니다. 가야지. 어쩌면 배울 게 있을지도 모르잖아.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회의적이었어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콜롬비아의 현실은 너무나 특수했고 한국 같은 선진국의 시스템은 우리에게 적용하기 불가능하다고 항상 생각해왔으니까요. 짐을 꾸리며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활주로 끝에서 경찰이 누군가를 체포하고 있었어요. 또 다른 밀수범이겠죠. 내일도 모레도 이 싸움은 계속될 겁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도. 여권과 초청장을 가방에 넣으며 생각했어요. 한국. 그곳에서 과연 무엇을 보게 될까? 최소한 며칠 동안은 이 전쟁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몰랐어요.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경이로운 충격이 저를 덮쳤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부터 제가 알던 공항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17시간의 긴 비행 끝에 도착한 이곳은 공항이 아니라 다른 행성처럼 느껴졌습니다. 승객 여러분,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후 2시 15분입니다. 기내 방송이 나오자 창밖을 내다봤어요. 완벽하게 정리된 활주로, 반짝이는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터미널 건물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보고타 공항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규모였죠.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차이점이 느껴졌어요. 승객을 안내하는 직원들의 단정한 유니폼, 정확한 안내 방송, 깔끔한 통로. 모든 것이 체계적이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입국 심사장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 공항 직원이 유창한 스페인어로 저를 포함한 남미 승객들에게 안내했어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콜롬비아인들을 위한 스페인어 안내라니. 입국 심사장에 도착하자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십 개의 심사대가 모두 열려 있었고 승객들은 지정된 줄을 따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디에도 새치기 하는 사람, 큰 소리로 다투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음 분 오세요. 제 차례가 되어 심사대에 다가갔습니다. 심사관은 공손하게 여권을 받아들었고 몇 번의 클릭만으로 모든 확인을 끝냈어요. 놀랍게도 전체 과정이 3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방문 목적이 ICAO 컨퍼런스 참석이신가요? 환영합니다. 이쪽에 지문을 올려주세요. 심사관의 효율적인 안내에 따라 생체 인증을 마쳤어요. 콜롬비아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있어도 대부분 고장이거나 직원들이 제대로 사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서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수화물 수취장으로 향하는 길에 공항 내부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천장에서 바닥까지 구석구석 청결했습니다. 쓰레기 하나 없었어요. 콜롬비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루시아 고메즈 씨, 한 젊은 여성이 제 이름이 적힌 안내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ICAO에서 보낸 안내원이었어요. 네, 제가 고메즈입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김미영이라고 합니다. 컨퍼런스 준비위원회 소속이에요. 짐을 찾는 것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미영은 태블릿을 꺼내 무언가를 확인한 후 웃으며 말했어요. 고메즈 씨의 짐은 이미 확인됐습니다. 4번 벨트에서 곧 나올 예정이에요. 어떻게 그녀가 제 짐에 대해 알고 있는 건지 의아했습니다. 마치 제 생각을 읽은 듯 미영이 설명했어요. 모든 수화물에는 RFID 태그가 부착되어 있어서 실시간으로 위치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분실률이 0.001% 미만이에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보고타에서는 매일 수십 개의 짐이 분실되고 그중 상당수는 내부 직원들의 절도 때문이었어요. 짐을 찾아 출구로 향하는 동안 로봇 청소기가 자동으로 바닥을 청소하고 있었고 길을 잃은 승객들을 위한 안내 로봇이 여러 언어로 도움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마치 다른 세계 같아요. 무심코 중얼거렸어요. 미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인천공항은 17년 연속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선정되었어요. 저희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밖으로 나가는 길에 보안 카메라를 세워보려 했지만 너무 많아서 포기했어요. 그들은 분명 모든 곳을 감시하고 있었고 그 효과는 명백했습니다. 어디에도 위협적인 요소가 보이지 않았죠. 컨퍼런스 숙소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16년간 공항 보안 일을 하면서 쌓아온 제 경험과 지식이 갑자기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알던 모든 규칙이 달랐어요. 이것이 가능하다면 우리도 할 수 있을까? 마음속에서 작은 희망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공항 보안 컨퍼런스에서 콜롬비아 대표 중 한 명이 수녀라니요. 게다가 그 수녀는 제가 어쩔 수 없이 함께 다녀야 할 동행자였어요. 운명이 저를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루시아 고메즈 씨, 맞으신가요? 저는 마르타 산체스입니다. 콜롬비아 봉사 교통부에서 왔어요. 컨퍼런스 등록 데스크에서 한 수녀가 다가와 밝게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흰 수녀복과 단정한 미소는 이 현대적인 공항 로비와 기묘한 대조를 이루었어요. 네. 맞습니다만 수녀님이 여기서 무슨 일을? 의아함을 숨기지 못하고 물었죠. 마르타 수녀는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는 메데진 외곽 산골 마을에서 작은 공항을 운영하고 있어요.
의료 지원과 구호물자, 배분을 위한 임시 활주로죠. ICAO에서 커뮤니티 항공 발전 부문 대표로 초청해 주셨답니다. 내심 한숨이 나왔어요. 전문 보안 책임자인 제가 아마추어 수녀와 짝을 이루다니. 하지만 예의상 미소를 지었습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쁘네요. 오리엔테이션 시간, 컨퍼런스 진행자가 발표했어요. 각 국가대표들은 배정된 파트너와 함께 인천공항 투어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마르타 수녀와 함께 공항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불편했지만 곧 그녀의 순수한 호기심과 에너지에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루시아, 저기 봐요. 천장의 조명 구조물이 전통 한국 등불 모양이네요. 아름답지 않나요? 수녀는 모든 것에 감탄했습니다. 저는 오직 보안 카메라 위치와 검색대 효율성만 보고 있었는데 그녀는 공항의 예술적 요소, 직원들의 미소, 승객들의 행복한 표정까지 놓치지 않았어요. 마르타 수녀님, 우리는 보안 컨퍼런스에 왔어요. 예술 감상이 아니라.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녀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루시아, 공항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의 여정이 시작되고 끝나는 장소예요. 그들의 감정, 그들의 이야기. 그것도 보안의 일부 아닐까요? 그녀의 말에 순간 당황했어요. 16년간 공항에서 일하면서 한 번도 그런 관점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투어 중 저희는 분실물 센터를 방문했어요. 놀랍게도 이곳에선 매일 수백 개의 분실물이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직원들은 철저한 기록 시스템과 함께 CCTV 분석, 승객 연락망을 활용해 99%의 반환율을 자랑했어요. 이건 기적이네요. 마르타가 감탄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기적이 아니라 시스템이죠. 효율적인 프로세스와 정직한 직원들. 그때 한 어린 소녀가 울면서 센터에 들어왔어요. 인형을 잃어버렸다고 했죠. 직원이 즉시 컴퓨터로 뭔가를 확인한 후 창고에서 소녀의 인형을 가져왔습니다. 소녀의 얼굴에 번진 미소가 인상적이었어요. 보셨죠? 이게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의 의미예요. 마르타가 말했습니다. 의미. 그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제게 일은 그저 싸움이었으니까요. 범죄와의 싸움, 부패와의 싸움. 점심시간에 공항 직원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동안 마르타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20년간 콜롬비아 외딴 지역에서 작은 공항을 운영하며 아픈 사람들이 도시 병원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해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손수활주로를 만들고 유지했다는 이야기였죠. 왜 그런 일을 하시는 거죠? 보수도 없고 위험하고. 궁금해서 물었어요. 마르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루시아, 당신도 같은 이유로 일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부정하려 했지만 말문이 막혔어요. 그녀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은 공항이 아니라 사람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건물이나 규칙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이죠.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저는 싸움에만 집중했던 거예요. 누구를 위한 싸움인지 잊은 채로. 투어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 마르타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인천의 깔끔한 거리와 질서정연한 모습이 더 이상 이질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내일은 어떤 곳을 볼 수 있을까요? 너무 기대돼요. 마르타의 순수한 열정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이 순간, 이 특별한 수녀가 제게 중요한 무언가를 가르쳐주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없었어요. 환상적인 미래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인천공항 스마트 라운지에 들어선 순간 제가 알던 공항의 개념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곳은 그저 여행객이 기다리는 공간이 아니라 미래를 미리 경험하는 장소였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곳은 인천공항의 자랑, 스마트 라운지입니다. 세계 최초로
AI와 로봇 기술을 공항 서비스에 전면 도입한 사례죠.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무인 카페에서는 로봇 바리스타가 정확한 동작으로 커피를 만들고 있었고, 천장에서는 작은 드론이 공기질을 측정하며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움직이는 건 뭐죠? 마르타가 바닥을 가리켰어요. 작은 원반형 로봇들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며 바닥을 청소하고 쓰레기를 수거하고 심지어 승객들의 길 안내까지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의 클린봇입니다. 24시간 공항 청결을 유지하고 승객 밀도에 따라 스스로 최적의 청소 경로를 설정해요. 얼룩이나 쓰레기를 발견하면 즉시 처리하죠.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보고타에서는 청소부들이 교대로 일해도 항상 지저분했는데 여기서는 로봇들이 완벽하게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이 일자리를 빼앗는 건 아닐까요? 제 질문에 가이드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로봇이 단순 업무를 담당하면서 직원들은 더 가치 있는 승객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실제로 직원 만족도와 승객 만족도가 동시에 향상되었습니다. 라운지 중앙에는 거대한 홀로그램 디스플레이가 있었어요. 공항 전체의 실시간 상황이 3D로 표시되고 있었죠. 승객 흐름, 혼잡도, 보안 상황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스마트 공항 관제 시스템입니다. 인공지능이 공항 전체 상황을 분석하고 예측해 관리하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응이 가능합니다. 제 직업상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보안 시스템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체인식 카메라, 행동 패턴 분석, AI, 위험물 감지 센서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한 곳에서 이상이 감지되면 즉시 전체 네트워크에 공유됩니다. 완벽한 조화였어요. 기술과 인간의 협업이 만들어낸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간. 콜롬비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라운지 한쪽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한 노인이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심장마비처럼 보였죠. 119 비상 상황. 스마트 라운지, 비구역 승객 심정지 의심. 가이드가 즉시 무선기로 보고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고 후 단 10초 만에 천장에서 붉은 불빛의 드론이 날아왔어요. 의료 드론입니다. 응급키트와 제세동기를 탑재하고 있어요. 드론이 노인 옆에 착륙하고 바로 뒤이어 공항 의료진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드론에서 제세동기를 꺼내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모든 과정이 체계적이고 신속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해요. 마르타가 경외심을 담아 말했어요. 저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응급 상황이 공항의 일상 흐름을 전혀 방해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다른 승객들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자신의 일을 계속했고, 로봇들은 자연스럽게 경로를 변경해 의료진에게 공간을 내주었습니다. 인천공항의 응급 대응 시간은 평균 90초입니다. 이것이 지난 5년간 단 한 명의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은 비결이죠. 가이드의 말에 가슴이 조여왔어요. 보고타에서는 생각하기도 싫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했는지. 노인은 무사히 안정을 되찾았고 곧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마르타가 제 팔을 잡았어요. 루시아, 이 나라. 사람을 위한 기술이 정말 많네요. 그녀의 말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맞아요. 이곳의 모든 기술은 사람을 위한 것이었어요. 효율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죠. 스마트 라운지를 나오며 생각했어요. 이런 시스템이 콜롬비아에 있다면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까? 루시아, 괜찮아요? 마르타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제가 너무 생각에 빠져 있었나 봅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생각할 게 많아졌어요.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감정이
가슴속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마르타 수녀가 지갑을 잃어버린 것이었어요. 그 안에는 여권과 신용카드, 현금이 들어있었죠. 콜롬비아였다면 영원히 찾지 못했을 물건이지만 이곳은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믿지 못할 광경을 목격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루시아, 어떡해요? 제 지갑이 없어요. 컨퍼런스 오전 세션을 마치고 점심을 먹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마르타가 가방을 뒤지며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보셨나요? 침착하게 물었지만 속으로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16년간의 공항 경험상 분실물은 거의 돌아오지 않았으니까요. 특히 현금이 들어있는 지갑은요. 아침에 카페에서 음료를 샀을 때요. 그 이후로는 확인하지 않았어요. 마르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녀에게 그 지갑은 단순한 소지품이 아니었어요. 메데진의 아이들이 직접 만들어준 특별한 선물이었거든요. 분실물 센터에 신고해봅시다. 제안했지만 내심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절차상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인천공항 분실물 센터는 놀랍도록 체계적이었습니다. 접수 직원이 마르타의 설명을 듣고 즉시 태블릿에 정보를 입력했어요. 지갑 색상은 갈색이고 수제 가죽이며 안에 여권과 신용카드, 약 200달러가 있었다고요? 네, 그리고 아이들 사진도 있어요. 그게 가장 소중해요. 마르타가 말했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입력을 마쳤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소식이 있을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중하게 대응해주는 직원이 고마웠지만 실제로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없었어요. 마르타에게 말했죠. 수녀님,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잃어버린 건 보통 찾을 수 있습니다. 제 말을 끄는 것은 분실물 센터 직원이었어요. 그녀는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저희 인천공항의 분실물 회수율은 92%입니다. 특히 귀중품은 더 높은 확률로 찾을 수 있어요. 믿기 어려웠지만 반박할 수 없었어요. 마르타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돌아왔습니다. 컨퍼런스를 계속하는 동안에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마르타는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그녀에게 그 지갑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오후 세션이 끝나고 약 2시간 후 마르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분실물 센터에서 온 전화였어요. 산체스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지갑을 찾았어요. 지금 오시면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마르타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정말 모든 물건이 그대로일까? 특히 현금은? 분실물 센터에 도착하자 직원이 미소 지으며 지갑을 내밀었습니다. 마르타가 열어보니 놀랍게도 모든 것이 그대로였어요. 여권, 카드, 심지어 200달러의 현금까지. 어떻게 찾으셨어요? 놀라서 물었습니다. 직원이 태블릿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CCTV를 확인했습니다. 산체스님이 카페에서 나올 때 지갑이 의자에 떨어졌더군요. 그 후 공항 청소 로봇이 발견해 자동으로 신고했고 저희가 회수했습니다. 로봇이 지갑을 주었다고. 더 놀라운 것은 돈이 한 푼도 빠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어요. 이건 정말 대단해요. 콜롬비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솔직하게 말했어요. 직원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잃어버린 걸 찾는 게 당연하니까요. 저희는 그저 시스템을 따르고 있을 뿐이에요. 그 말이 제 가슴을 강하게 쳤습니다. 콜롬비아에서는 경찰조차 이러지 않아요. 오히려 도움을 요청하면 뇌물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마르타가 말했습니다. 루시아, 이 나라는 정말 특별해요. 어떻게 이렇게 정직할 수 있는 걸까요? 깊이 생각하며 대답했어요. 시스템 때문일 거예요. 개인의 정직함보다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가 있는 거죠. 콜롬비아에서는 직원이 돈을 훔쳐도 CCTV가 없어 증명할 수 없었어요. 설령 있다 해도 고장이거나
영상이 실수로 지워지곤 했죠. 하지만 여기서는 완벽한 감시와 책임 체계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뇌물을 주지 않는 나라. 가능한 일이었네요. 무심코 중얼거렸어요. 그동안 저는 인간의 본성은 어디서나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부패와 이기심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요. 하지만 이제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올바른 시스템이 있다면 사람들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마르타는 지갑을 가슴에 안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순수한 믿음은 늘 강했지만 이번엔 그 믿음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도시, 이 나라는 제가 알던 세계와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콜롬비아도 변할 수 있지 않을까?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감정이 제 가슴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실현된 모습을 보았으니까요. 무거운 진실이 제 가슴을 내리눌렀습니다. 국제 컨퍼런스의 발표장에 서서 콜롬비아의 현실을 설명하는 순간 제가 지난 16년간 품어온 변명들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깨달음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보고타 국제공항은 지난해 마약 밀반입 시도 3,142건을 적발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추정 총량의 약 40%에 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발표를 들으며 컨퍼런스 참가자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보안 책임자로서 저는 솔직하게 우리의 현실을 공유했습니다. 인력 부족, 장비 노후화, 부패 문제. 모든 약점을 숨김없이 털어놓았죠.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직원들의 저조한 사기와 충성도입니다. 낮은 급여와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 뇌물에 취약한 상태죠. 발표를 마치자 질문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여러 국가의 공항 관계자들이 손을 들었어요. 고메즈 씨, 직원 교육을 강화하거나 급여를 인상하는 방안은 고려해 보셨나요? 호주 시드니 공항 대표가 물었습니다. 쓴웃음이 나왔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정부 지원은 제한적이고 수익의 상당 부분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죠. 다른 질문들도 비슷했습니다. 대부분 사람의 초점을 맞췄어요. 더 나은 직원을 채용하라. 교육을 강화하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요. 마지막으로 한국 대표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그는 인천공항 보안 총괄 책임자 박민준이었어요. 고메즈 씨의 솔직한 발표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죠. 인천공항은 15년 전까지만 해도 비슷한 문제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을 바꾸려 하지 않았어요. 대신 시스템을 바꿨죠. 박 책임자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의 변화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였어요. 그들이 어떻게 투명한 감시 체계, 자동화된 보안 시스템, 그리고 명확한 보상과 처벌 구조를 구축했는지 설명했습니다. 직원들이 부정직하게 행동할 기회 자체를 제거했습니다. CCTV 사각지대를 없애고 모든 금전 거래를 디지털화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직원들이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이 그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쳤어요. 16년간 저는 끊임없이 더 나은 사람들을 찾으려 했습니다. 부패하지 않은 직원, 책임감 있는 관리자. 하지만 그것은 마치 모래사장에서 진주를 찾는 것과 같았어요. 사람보다 시스템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잘못된 시스템 속에서는 부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반적인 사람들도 올바른 시스템 속에서는 정직하게 행동할 수 있죠. 발표가 끝나고 휴식 시간, 저는 조용한 구석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노력해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을 바꾸려 애쓰는 동안 정작 바꿔야 할 것은 시스템이었어요.
마르타가 다가와 조용히 제 옆에 앉았습니다. 생각이 많아 보여요, 루시아. 고개를 끄덕였어요. 16년간 제가 얼마나 잘못된 싸움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마치 모래성을 쌓는 동안 파도가 오는 것을 무시한 것 같아요. 마르타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깨달음이란 아프지만 소중한 선물이에요. 당신은 이제 다른 방법을 알게 되었으니 변화를 시작할 수 있어요. 그녀의 말에 용기를 얻었어요. 오후 세션이 시작되기 전 박민준 책임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박 책임자님, 발표 감사합니다. 혹시 인천공항의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콜롬비아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그는 반갑게 미소 지었어요. 물론이죠. 내일 특별 투어를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보안 모니터링 센터를 보여드릴게요. 거기서 모든 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작동하는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설렘과 기대감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어요. 콜롬비아가 당장 한국처럼 될 수는 없겠지만 작은 변화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다른 나라 대표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경험과 해결책에 귀 기울였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 세계의 공항들이 비슷한 문제를 겪었고 각자의 방식으로 극복해왔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어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깨끗하고 안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사람들의 특별한 도덕성 때문이 아니라 올바른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시스템이 사람을 바꾼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그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실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경외감이 온몸을 뒤덮었습니다. 인천공항 보안 모니터링 센터에 들어선 순간 16년간 공항 보안 업무를 해온 저조차 압도되었어요. 이곳은 그저 관제실이 아니라 미래 기술의 총체적 집합체였습니다. 이곳이 인천공항의 스마트 오퍼레이션 센터입니다. 공항 전체의 모든 시스템이 이곳에서 통합 관리되죠. 박민준 책임자가 설명했어요.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들에는 공항 곳곳에 실시간 영상과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입국장, 출국장, 수화물 처리 구역, 보안 검색대, 심지어 화장실 입구까지 모든 공간이 완벽하게 모니터링되고 있었어요. 이 시스템의 핵심은 통합과 자동화입니다. 모든 정보가 한 곳에 모이고 AI가 이를 분석해 이상 징후를 즉시 감지합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얼굴 인식 시스템이었어요. 공항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의 얼굴이 자동으로 스캔되어 데이터베이스와 대조되었습니다. 국제범죄자, 테러 용의자, 불법 입국 시도자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죠. 작년에 이 시스템 덕분에 국제마약 조직원 23명을 체포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위장을 하고 있어도 시스템은 속일 수 없었죠. 콜롬비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효율성이었어요. 우리는 여전히 종이 서류와 유관 확인에 의존하고 있었으니까요. 이 구역은 특별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박 책임자가 저를 또 다른 섹션으로 안내했어요. 이곳은 직원 모니터링 시스템이었습니다. 모든 공항 직원의 움직임이 추적되고 행동 패턴이 분석되고 있었어요. 직원들은 모두 이 시스템에 대해 알고 있나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박 책임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완전히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입사 시 모든 직원들에게 안내하고 교육도 실시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스템이 직원들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에요. 의아한 표정을 지었더니 그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직원에게 뇌물을 제안하거나 위협한다면 그 상황이 즉시 포착되어 보안팀이 개입합니다. 직원들은 외부의 유혹이나 압력으로부터 보호받죠. 그제서야 이해가 됐어요. 시스템은 단순히 잘못을 잡아내는 것이 아니라 잘못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차단하고 있었던 거죠. 직원들의 반발은 없었나요? 이런 감시에 대해서
박 책임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초기에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요소가 중요했어요. 첫째,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둘째, 이 시스템이 가져온 혜택을 직원들이 직접 경험하게 했죠. 그는 태블릿을 조작해 화면을 바꿨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세요. 시스템 도입 이후 직원 평가의 공정성이 78% 향상됐습니다. 실적이 좋은 직원들은 정확히 인정받고 부당한 비난에서 보호받게 된 거죠. 또한 직원 안전사고도 82% 감소했고요. 이 모든 데이터를 보며 가슴이 뛰었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찾던 해답이었습니다. 콜롬비아에서는 언제나 부패한 직원을 문제로 지적했지만 실제로는 그들을 그런 환경에 노출시키는 시스템이 문제였어요. 견학을 마치고 공항 옥상 정원에서 박 책임자와 차를 마셨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저녁 노을에 물들어 있었어요. 고메즈 씨, 모든 것을 보여드렸는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압도됐어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을 느낍니다. 콜롬비아에서도 이런 변화가 가능하다면 좋겠어요.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가능합니다. 인천공항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20년 전만 해도 우리도 비슷한 문제를 겪었습니다. 중요한 건 첫 발을 내딛는 용기죠. 그날 저녁 마르타 수녀와 함께 호텔 로비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내일이면 컨퍼런스가 끝나고 콜롬비아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루시아, 한국에서의 시간이 당신을 변화시켰어요. 눈빛이 달라졌어요. 마르타의 말에 놀랐습니다. 그녀는 계속 말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의 눈에는 지친 전사의 모습이 보였어요. 끝없는 싸움에 지친.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희망과 목표가 보여요.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 여행 전에는 매일이 생존을 위한 전투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마르타, 당신은 정말 통찰력이 대단해요. 맞아요. 이제 저는 다릅니다. 그리고 감사해요. 당신이 함께 해줘서요. 마르타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대는 이곳에서 무언가를 잃은 게 아니라 얻고 있군요. 객실로 돌아와 짐을 꾸리며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빛나는 도시, 질서정연한 거리, 안전한 공간.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체계적인 시스템의 결과라는 것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문득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이제 나도 바꿔야겠어. 그 순간 오랜 시간 동안 제 어깨를 누르고 있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변화는 가능했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제 자신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제 사무실 창문 너머로 보고타 공항의 활주로가 보였어요. 6개월 전과 똑같은 풍경이지만 그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분명했습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였죠. 루시아, 오늘 아침 보안 검색대에서 마약 밀반입 시도를 또 적발했어요. 3월 들어 벌써 15건째네요. 카를로스가 보고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한숨을 쉬었겠지만 이번엔 미소가 지어졌어요. 잘했어요. 새 스캐너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군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모든 것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였어요. 보안 매뉴얼을 전면 재편하고 인천공항에서 배운 시스템을 최대한 적용하려 노력했죠.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예산은 제한적이었고 저항도 많았어요. 고메즈, 당신이 하려는 건 불가능해. 우리는 한국이 아니라고. 상사가 화를 냈던 날을 기억해요. 하지만 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가능합니다. 단계적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한국처럼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현실에 맞게 조금씩 개선하는 거죠. 첫 번째 변화는 CCTV 시스템이었습니다. 오래된 카메라 몇 대를 전략적 위치에 새로 설치했어요.
완벽한 커버리지는 아니었지만 중요 지점은 감시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직원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카를로스, 지난달과 비교해서 분실물 신고는 어떤가요? 30% 가까이 줄었어요. 그리고 찾아준 물건도 늘었고요. 직원들이 주운 물건을 제대로 신고하기 시작했거든요. 두 번째 변화는 직원 교대 시스템이었어요. 인천공항에서 배운 대로 한 직원이 오랫동안 같은 자리에 머물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는 부패의 기회를 줄이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이었죠. 루시아, 이 시스템 때문에 불편하다고 불만이 많아요. 마리아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차분히 대답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적응할 거예요. 중요한 건 투명성이에요. 모든 직원이 이 변화의 이유를 알고 있고 결과를 함께 볼 수 있으니까요. 3달이 지났을 때 첫 번째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공항 내 소매치기 발생률이 45% 감소했어요. 여행객들의 만족도 조사에서도 보안에 대한 평가가 상승했죠. 작은 승리였지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고메즈, 당신 방식이 효과가 있는 것 같군요. 처음으로 상사가 인정했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었습니다.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첫 단계일 뿐, 문화를 바꾸는 것은 더 큰 도전이었으니까요. 보안 직원 모두에게 알립니다. 오늘부터 투명성 보고 시스템을 시작합니다. 뇌물 제한을 받거나 위협을 당했을 경우 즉시 보고하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보고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달 후 용기 있는 직원 한 명이 첫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실제로 보호받고 격려받는 것을 보자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따라했어요. 루시아, 믿기 힘들겠지만 일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CCTV 설치를 요청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결백을 증명하고 싶다고 하네요. 카를로스의 보고에 깜짝 놀랐습니다.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오늘 아침 특별한 편지가 도착했어요. 발신인은 마르타 수녀님이었습니다. 한국 이후로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죠. 편지 내용에 눈물이 났어요. 루시아, 당신의 변화에 대한 소식이 메데진까지 들려왔어요. 지난주 우리 마을 사람들이 보고타 공항을 통해 의약품을 받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전달되었대요. 과거에는 항상 일부가 사라졌는데 말이죠. 당신은 공항을 바꾸려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녀의 말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시스템을 바꾸자 사람들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에는 한 가지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인천공항에서 온 자문단이 보고타를 방문한 것입니다. 박민준 책임자가 직접 왔더군요. 고메즈 씨, 6개월 만에 정말 많은 변화를 이루셨네요. 인상적입니다. 그의 칭찬이 부끄러웠어요. 아직 시작에 불과해요. 가야 할 길이 너무 멀죠. 박 책임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인천도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방향성입니다. 당신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 위에 놓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마르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 아래에는 제가 써놓은 작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시스템이 사람을 바꾼다. 창밖으로 눈길을 돌렸어요. 활주로에서는 비행기 한 대가 이륙하고 있었습니다. 그 비행기처럼 보고타 공항도 이제 새로운 고도를 향해 천천히 상승하고 있었죠. 완벽하진 않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콜롬비아를 조금씩 바꾸고 있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작은 변화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귀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도 귀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